그런 경우는 사고로 위장했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 화장해서 이미 시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생전에 장례식장에 때 찍었던 사진 3장을 가지고 이제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한 적이 있죠. 예. 전방유리가 파손이 돼 있어요. 충돌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쪽엔 전방유리랑 부딪히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후에 찍은 사진 찍은 시간이 너무 넓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사망 시간이 사고 발생 시간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에게는 유퀴즈에 나와서 익숙해지신 인물일 겁니다. 뭐 중요한 살인 사건 나오면 이분이 꼭 등장하는 건데요.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호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법의학자가 아니고 네. 철학자시더군요. 뭐 삶이 인문이니까요. 어차피. 예. 가슴을 탁 치면서 너무 공감 가는 게 여러 마디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렇습니까? 게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선가 벌어진 사고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여러 깊은 성찰과 체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서 말이죠. 법의학자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어요? 저도 역시 이제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뭐 강의실에서도 앉아 있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작은 보탬이나 되려고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한 대학생의 죽음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때 이제 법의학이 등장을 합니다. 변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 길은 한번 정말 가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가서 변혁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배경에는 그러니까 학생운동 체험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실은. 네. 사실 박정철 사망 사건 때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죠. 그렇습니다. 네. 부검이들에 의해서 진실이 많이 나오고 네, 네, 그랬던 때인데 최근 사건 중에서 뭐 한강 예. 대학생 변사 뭐 이름 다 알려졌으니까 손정민 씨가 정말 그 불의의 이제 사망한 사건이고 그 아버지께서 너무 원통하셔갖고 이제 여러 목소리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의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국가수 감정 결과는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저희 이제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간섭 현상이라고 해요. 네. 그 간섭 현상 중에 가장 힘든 게 부패입니다. 부패된 시신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중 시체는 인양을 하고 나면 부패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예. 결국은 우리 손군 같은 경우도 부패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사라지기도 했고 부패로 인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익사는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익사의 소견이 일부 있지만 부패가 돼서 다 완전하게 밝힐 수 없으니 예. 부패로 인해서 불능이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나온 게 아닌데요? 그렇죠. 낼 수가 없습니다. 실은. 생전 입수의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게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죠. 예. 근데 굉장히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소견이 많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늦게 발견이 됐고 부패도 진행이 돼 있고. 가장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입장에 네, 서서도 어렵습니다. 그게.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세상에 네, 많군요. 예. 그 밖에 좀 억울한 죽음들 혹시 관여해서 밝혀내신 그 사례들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우선은 뭐 저희가 이제 법의학 그러면 망인에 대한 어떤 접근으로만 보시는데 예.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다쳐서 왔을 때 일반 의사들은 치료 중심으로 간다면 저희는 이분이 다치게 된 과정에 대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들의 공모하에 살해가 되고 보험금 편취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사고로 위장했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 화장해서 이미 시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생전에 장례식장에 때 찍었던 사진 3장을 가지고 이제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실은 아들이 운전하고 이 망인은 조수석에 탔고 부인이 뒷좌석에 탔는데 앞에 전방유리가 파손이 돼 있어요. 충돌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전방유리 파손은 탑승자가 부딪혔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쪽엔 전방유리랑 부딪히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데 1시간 반 뒤에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에는 시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예, 시반. 시반이 예. 형성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근데 1시간 반 후에 찍은 사진 찍은 시반이 너무 넓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사망 시간이 사고 발생 시간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탑승자 손상이 합당한 손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 사기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죠.
이야. 그러니까 부인과 아들이 공무하니까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또 친인척들한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예, 해버려서 예. 시신도 없고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 이제 병폐 같은 건데 그 조직 편의주의 자기들끼리 딱 그 입 맞춰 갖고 모든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군, 뭐 경찰, 공무원 사회 이게 굉장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과거가 지금까지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그랬던 적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유치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폭행이 있었나? 그러면 CCTV가 있나? 없다라고 하고 저희가 보니까 이제 유치장 내 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건입니다. 부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때 이제 또 CCTV를 그때서 주고 그러면 마치 이제 우리 퀴즈 풀듯이 하는 거죠. 제한적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정보를 전면적으로 경찰이 안 주죠? 이제 그 내에서 그 폭행이 이제 경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경찰이 저희가 폭행을 해서 그렇죠. 사망시켰군요. 어떻게 때렸길래? 발표 가지고 이제 장파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그걸 보고 이건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폭행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반복적이고 좀 지지되는 상태로 강한 힘이 실려야 된다 하니까 그때 이제 CCTV가 오는 거죠. 예. 그냥 참 씁쓸하죠. 저희가 이제 그래도 경찰은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예, 풀드에서. 예. 근데 그렇게 제한적인 정보로 주어질 때가 참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자신이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일 가슴에 안타깝게 남는 사건이다 하는 소위 낙동강 살인 사건이요. 네네. 낙동강 여성 살인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그 2심, 3심 변호해서 이건 분명히 이건 이 사람은 무죄일 것 같다 하는데 네. 유죄가 돼버려서 21년 5개월 복역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저한테 온 건 흑백 사진을 복사한 사진만 왔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상당히 어렵. 근데 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술한 법정에 판결문이 있거든요. 판결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인들이 밝힌 이거하고 손상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목으로 내려치고 돌로 때렸다는데 머리에 두개골 골절의 양상이 자동차가 바퀴를 넘어갈 정도의 힘이어야 돼요. 그 굉장히 큰 돌로 무게가 있고 단순히 때린 게 아니라 거의 들기 힘들 정도의 돌로 했을 때만이 그 정도 골절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강목으로 맞은 자리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건 사망에 이르겠다는 행위하고 맞는 손상이 전혀 없다.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망한 사람 여성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살해해서 갈대 숲에 유기했다라고 네. 진술한 내용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던 두 개의 이제 머리 쪽 손상이 네. 이 범인들이 말했던 거하고는 일치가 안 돼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인 자체도 그 당시 부검이 좀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었던 것이 결국 성폭행 흔적은 전혀 없었던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사인도 두개골 두부 손상이보다는 다른 형태로 살해당하고 머리 쪽 손상은 그렇게 사후에 이루어진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가 될 일이었는데 경찰이 고문을 해갖고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차라리 죽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리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들수록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법의학자를 모시고 이걸 비껴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세월호 때 관여 혹시 하셨을 것 같아갖고요. 이제 그때도 이제 파견을 나갔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거든요. 네. 사고로 접수 대구 전역에 수감된 경찰. 그때도 중앙역에서 불이 날 때 기차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통지를 받고도 들어왔고 기관사가 방송을 합니다. 예. 승객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하고 열쇠를 뽑고 본인만 탈출했거든요. 세월호도 역시 기다리라는 얘기였죠. 예, 가만히 있으라. 이 학생들 인양된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거기 그냥 물에 뛰어들기만 했어도 구명조끼니까 떠 있어서 살았을 네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그걸 보면서 이 안전사고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세월호는 인양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네. 그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굉장히 간접적 사회 간접자금 굉장히 많이 소모되거든요.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인양을 하고 그걸 기억해야 된다. 억울한 죽음들 네. 최소한 그 죽음을 되살리진 못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건데 법의학적으로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사 사건에 대해서만 부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사에 의심이 없으면 전혀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변사는 이제 그걸 규명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완성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장래에 관한 법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사망 신고가 돼야만 화장 매장이 돼야 돼요. 우리는 화장 매장을 하고 사망 등록을 하러 가죠. 예. 또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인후 보증으로 또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은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죠, 실은. 중요한 건 사망 등록, 국가한테 출생 신고하듯이 사망 등록이 완성되면 화장 매장 허가증이 나오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이건 먼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모든 사망 진단은 이제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니까 예. 의사들이 먼저 보는 거죠.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시체 검안사나 사망 진단서를 띄기 전에 도저히 좀 알 수 없는 죽음이다 싶으면 바로 신고가 되는 거죠. 의사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해서 걸러지고 화장 매장이 돼야 된다. 사실 이호 선생님 모시고 경험했던 여러 그 세부적인 얘기들 더 얘기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어떻게 총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네네네. 언제 기회가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